네, 강프로입니다. 자, 사조대림 봅니다. 자, 사조대림 이틀째 급등이죠. 근데 이틀째 급등하기 전에 뭘 만들었는지 보세요. 정확하게 고가 돌파 나오고 나서 급등 만들죠. 즉, 고가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세가 계속해서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 이게 사조대림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보시죠. 요즘 시장을 얘기하면서 한미반도체 빼고 볼 수 없죠. 한미반도체 지금 어떻습니까? 고가 돌파, 급등, 고가 돌파, 급등, 고가 돌파, 또 급등, 고가 돌파, 또 급등. 그쵸? 언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일이 있었을 때, 그렇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적이 빠를까요? 주가가 빠를까요? 당연히 주가가 빠릅니다. 실적은 분기에 한번 나오죠. 근데 주가는 매일 변동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럼 한미반도체를 제가 이거를 실적 기준에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실적 좋은 거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주가 상승폭이 실적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가 여기 만 원 초반대부터 상승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랐나요? 20만 원, 20만 원. 그럼 한 20배 정도 올라갔죠. 2000%. 23년도에 에코프로 올라간 것보다 물론 기간은 더 길었지만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왜 꺾였고 한미반도체는 왜 꺾이지 않았을까요? 한미반도체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고요. 에코프로는 좋아진 다음에 한번 시세를 더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좋아지는 것보다 그렇죠. 앞으로 좋아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시세가 빨리 반영한 겁니다. 즉 가격이 올라가는 걸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적이 좋아지는 과정을 먼저 보고 또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현혹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주가 상승 2000%, 실적 상승 보시죠. 올해 24년 예상치가 5,600억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매출 기준이고요. 22년도에 또는 21년도에 매출 기준에서 3,700억, 200억 정도 되죠. 2배가 안 늘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20배 올랐다. 이거 뭐예요? 고평가. 그렇죠? 한미 반도체는 고평가가 맞습니다. 근데 올라가는 주식들은 모두 고평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왜?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조대림 같은 종목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제가 사조대림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한미반도체를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내용 잘 보세요.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할 때 가격이 먼저 뜨는, 즉 비싼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사조대림 어떻습니까? 단기간에 4만 원대에서 8만 원대까지. 그쵸? 그냥 계산하기 쉽게 4만 원에서 8만 원 갔다고 쳐볼게요. 100% 올랐다. 근데 실적이 100% 올랐나요? 확인해 볼게요. 1조 8천억 2021년이고요. 22년도에 2조, 23년도에 2조 600억 이렇게 나왔죠. 실적이 어떻게 늘었나요? 그냥 고만고만하죠. 근데 올해는 예상치가 그냥 1분기 6천억이 찍혔잖아요. 확연하게 증가했죠. 그쵸? 어쨌든 4분기보다는. 그럼 6천억을 유지했을 때 2조 4천억 성장은 하네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20% 만약에 1분기에 나왔던 실적 여기 한 6천억 정도를 곱하기 4를 딱 해보면 2조 4천억이잖아요. 그쵸? 2조 4천억이죠. 그럼 여기서 주가가 20%만 올랐냐고요? 아니잖아요. 올해 들어서만 3만 원대부터 8만 원, 거의 한 300%가 다 되어 갑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실적이 더 빨라요? 가격이 더 빨라요? 가격이 더 빨라요. 가격이 더 빠르면 우리는 어떤 종목 매매해야 돼요? 비싼 종목. 싼 종목은 매매하지 않는다. 안 올라가는 거 안 산다. 즉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면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나온다. 근데 좀 뜬금없긴 하지만 사조 대림이 뭘 해요? 지금 미국에서 냉동김밥 지금 대장 어디예요? 우양.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했는지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인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이런 식으로 매매를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알테오젠 먼저 보시죠. 지금 처음 나와 있으니까 여긴 실제 제 매매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상승하는 구간. 그렇죠? 수익이죠. 상승하는 구간 수익입니다. 몇 프로? 뭐 33%, 18%, 14%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언제? 올라가는 부분을 잡았을 때. 싸게 사나요? 싸게 사나요? 내릴 때 사요? 아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여기 보면 싸 보이잖아요. 확대해서 봅니다. 어때요? 이쪽 구간은 3만 원대입니다. 제가 매수한 구간은 어디? 7만 원, 8만 원대예요.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갑니다. 지금 얼마? 30만 원. 근데 알테오젠은 분기 흑자 전환을 했지만 적자입니다. 그쵸?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우양 한번 보시죠. 우양. 자, 보세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 매수. 싸게 샀어요? 아니요. 올라가는 거 보고 매수, 그리고 올라갔을 때 매도. 그쵸? 어때요? 41%. 이런 정도의 상황이 나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를 보시죠. 동일한 걸 찾으시라는 겁니다.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 계좌에 SL,
사조대림, 그쵸? 정확하게 사조대림도 진행이 됐는데 올라갔을 때 매수가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횡보하면 또 삽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매수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손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는 무조건 붙는다. 그래서 올라갈 때 어떻게 매매를 해야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수익 구간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공략을 하는지 다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맞춰서 핵심을 딱 찾아보죠. 주가 싸게 사지 않는다.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수한다. 그리고 내가 팔고 또 올라간다. 그런 종목을 우리는 매수한다. 그럼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비싸게 못 판다, 싸게 못 산다. 이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 맞춰서 우리가 사조대림 보면 어떤 식이에요? 지금이 돌파하고 나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근데 지금은 단타성으로 봐야 된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한 3일, 길면 5일 정도의 횡보 구간을 이 가격대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 왜? 가격을 버틴다는 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때 가격을 버틴다는 건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뭐예요? 돈을 벌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주식 투자 왜 해요? 돈 벌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해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 해야 돼요. 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장을 핸들링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이 종목이 올라갈 거야, 이런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맞춰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건 저가에 매수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크게 이격도가 발생했을 때는 조정 구간이 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 타점을 잡자. 하지만 이것조차도 확인이 필요하다. 제가 어떤 기사를 갖고 와서 기사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고, 냉동김밥이 잘 팔린다고 냉동김밥 엄청 팔리고 있습니다, K푸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지 않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누구나 얘기하는 뭐 실적 좋은 뭐 가치주 하세요, 가치 투자하세요, 이딴 소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 투자를 하되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가격을 보자.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죠? 내가 자꾸 그 종목에 빠지고 이 종목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고 가치가 좋은데 지금 왜 이 가치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 저평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평가는 뭐예요? 앞으로 좋아지는 게 10인데 지금 주가가 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는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모습을 봐야 그런 내용이 뭐예요? 성장주가 되는 거예요. 사조대림이 냉동김밥이 막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삼양식품 보십시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올라가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더라도 50%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잖아요.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기술적인 내용, 즉 이격도를 내가 어떤 식으로 조절해 갈 건지, 그렇죠. 그래야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매매한 내용을 보시면 2주를 넘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주 안에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내용, 그걸 저는 단기 보유 전략이라고 부르고요. 사조대림의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구간에 우리가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해서 실시간 타점,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사조대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조대림은 시세가 시작됐다. 그런데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파악하자.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세력이 들어온 거고 우리는 돈을 쫓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키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건 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매를 한다.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가격대를,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분류하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